조계종이 63번째 현충일을 맞아 순직한 군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조계종이 6.25 전쟁 참전국으로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푸에르토리코 현지를 이달 말 방문해 불자들의 정성을 모은 구호 기금을 전달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서훈 국정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종단 스님들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 진상조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염주를 돌릴 때마다 횟수를 측정해주는 스마트 염주가 출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마트 신행시대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기획보도, 오늘은 정책과 인물이 실종돼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오늘은 63번째 현충일인데요. 불교계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과 국군 장병들을 기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현충원을 찾아 호국의 일념으로 살다 순직한 군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과 애국 지사들의 숭고한 정신이 서려 있는 국립서울현충원. 조계종의 군 포교 전담 기구인 군종특별교구가 호국 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맞아 동작구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군종교구장 해자 스님 등은 군 불교 발전과 장병 포교에 힘쓰다 순직한 군승들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습니다. 해병 2사단 법당인 청룡사 창건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다 지병의 과로까지 겹쳐 지난 1985년 순직한 김순남 전 군승단장. 묘비 앞에 선 해자 스님은 고 김순남 군승의 은공을 되새겼습니다. 극락왕생하라고 발언합시다. 1984년 12월 매서운 추위에 맞서 근무를 서고 있는 장병들을 격리한 뒤 이동하다 교통사고로 영면한 이동신 군승. 호국 불교의 표상으로 우리들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 전방의 길은 참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위험하니까 부대에 가서 위문하고 부대 복귀하면서 또 시간에 쫓기다 보면 또 막 몰고 그다음에 항상 안전 어디 가든지 안전이 최고예요, 그죠? 해자 스님을 비롯한 육해 공군 군승들은 현충원 납골당을 찾아 2군단 군종 참모로 재직하던 중 뇌암 투병 끝에 사망한 김인수 군승의 넋을 달렸습니다. 조계종이 군의 스님들을 파견한 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군종교구는 군승들의 호국 불교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이 6.25 전쟁 참전국으로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푸에르토리코 현지를 이달 말 방문해 불자들의 정성을 모은 구호 기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불자 국악인 김영임 씨가 올해 불자 대상 상금 전액을 푸에르토리코 돕기 성금으로 내놓는 등 각계의 동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일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불자 국악인으로 올해 조계종이 수여하는 불자 대상을 수상한 김영임 씨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김 씨는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예방하고 올해 불자 대상 수상으로 받은 상금 1,000만 원을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푸에르토리코 돕기 성금으로 내놨습니다. 참 정말 너무 불교계에다 이렇게 말은 그동안에 못했지만 너무 여러 가지로 감사한 점이 참 많아서 저도 정말 조금이나마 너무 고맙죠. 일조를 해서 너무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설정 스님은 불자 대상 상금 전액을 기부한 김 씨의 자비행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6.25 때 참전했는데 그분들이 700명이 죽었습니다. 네. 많이 죽었는데 여러 사람이 그래도 돈을 좀 제법 모였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가서 주게 돼서 너무 이처럼 푸에르토리코의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불교계 지원의 손길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총무부장 정우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홍법문화재단이 지난해 말 구호기금 3,000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각 사찰 신도와 스님들의 동참이 이어져
어느덧 모금액이 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카리브해의 진주로 불리는 미국 자치령 국가 푸에르토리코는 지난해 초대형 허리케인 마리아로 인해 100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미국 측의 지원이 원활하지 못해 아직까지도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많은 6만여 명의 병력을 지원한 푸에르토리코 현지를 직접 방문해 구호 기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익재단 아름다운 동행과 조계종 군종교구 관계자들은 오는 20일 푸에르토리코로 출국해 한국전쟁 참전용사 가운데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가구에 3억 원의 성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푸에르토리코에는 현재 6.25 전쟁 참전용사 가운데 2천여 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불교계가 전하는 자비의 손길이 재난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서일입니다. 포항 대성사 주지 운붕 스님이 사단법인 사명당 기념사업회 5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운붕 스님은 취임식에서 평양 시민들 마음속에 영웅으로 살아있는 사명대사야말로 남북교류에 가장 적합한 역사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명당 기념사업회도 하루빨리 북한 조선불교도 연맹과 활발한 불교 문화교류를 이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명당 기념사업회는 임진왜란 당시 민족의 영웅이었던 사명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1997년 설립됐습니다. 취임식에는 불교인권위원회 상임대표 진관 스님을 포함한 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고 BBS 불교방송 가릉빈가 합창단이 축하 무대를 꾸몄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전법 교화 역량을 향상시키는 승가 교육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제정된 승가 결사체 전법 교화 활동 연수 인증과 지원이 올해 단체 선정을 거쳐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종단 차원에서 전법 교화를 지원합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이 올해부터 승가 결사체의 전법 교화 활동을 연수 과정으로 인정하고 재정도 지원합니다. 교육원이 마련한 전법 교화 활동 연수 인증 사업에는 25개 단체가 신청해 이 가운데 20개 단체가 최종 선발됐습니다. 태극권과 요가, 심리치료 등 생활불교 지도 활동이 8개 단체로 가장 많았고 교도소와 군부대 등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한 설법 단체가 7군데입니다. 교육원은 향후 보다 세밀한 평가로 최대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전법교화 활동에 새 지평을 열겠다는 각오입니다. 종단 차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향후 전법교화 활동의 지평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구호와 해외 포교 등에 나서고 있는 마하보현 승가회와 로토스 마인드, 다나 등이 승가 결사체로 선정돼 눈길을 모았습니다. 국제구호 등에 나서고 있는 다 함께 나누는 세상, 다나의 대표 탄경 스님은 이러한 지원 제도가 해외 포교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오랜 시간을 떨어져 있으면 다시 돌아왔을 때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많고 한데 사실 지금 결사체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또 다른 스님들이 해외 포교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한인 교포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로토스 마인드의 법전 스님은 해외 포교의 어려움으로 재정보다는 언어를 꼽으면서 종단 차원의 지원과 관심 자체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재정이 가장 힘든 문제냐 아니면은 스님들의 영어 실력이 가장 이제 해외 포교하는데 힘든 문제냐 하는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스님들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제가 뽑기로는 이제 가장 먼저 스님들의 영어가 먼저 돼야 되지 그게 재정보다는 4명 이상의 스님들이 모여서 전법교화 활동을 펼치면 이를 승려 연수로 인정하고 재정과 행정 지원까지 해주는 승가 결사체 지원 제도. 해외 포교 자체로 연수 인증을 받고 각종 지원도 뒤따르는 만큼 이번 제도가 해외 포교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서훈 국정원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 종단 스님들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 진상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종단 대변인 일감 스님 명의로 지난해 9월 국정원 개혁 TF에 요청한 의혹 진상조사 결과가 회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정보원 직원과 불교계 모 언론사와의 정보 거래 의혹과 이유를 상세히 조사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특히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때 총무원 스님들과 실천불교 전국 승가회 대표 스님의 금융거래 정보가 경찰에 의해 조회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결과 회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홍보국장의 범종 스님, 문화국장의 각승 스님, 호법국장의 효신 스님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신임 홍보국장 범종 스님은 근일 스님을 은사로 1997년 수계했고 문화사업단 사업국장과 호법부 상임감찰, 문화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문화국장 각승 스님은 월탄 스님을 은사로 1991년 수계를 받았고 동국대학교 졸업 이후 호법부 호법국장 등의 소임을 맡았습니다. 호법국장 효신 스님은 종수 스님을 은사로 1999년 수계를 받았고 호법부 호법과장과 상임감찰, 홍보국장 등을 맡았습니다. 조계종의 수도권 지역 사찰들로 구성된 직할교구가 탈북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장 설정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탈북 대학생 5명에게 각 10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설정 스님은 학생들에게 언젠가 통일이 되면 남한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한반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때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희망을 갖고 학업에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불교 관련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되면서 불자들의 신행생활도 더욱 편리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대만에서는 염주를 돌릴 때마다 횟수를 측정해주는 스마트 염주가 출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마트 신행시대 어디까지 왔는지 조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직경 2cm의 모주와 1.5cm에 이르는 13개의 염주알로 이뤄진 황토색 염주. 얼핏 보면 시중에 파는 일반 염주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 염주는 대만의 종합전자기기 회사 에이서가 개발한 스마트 염주입니다. 염주알 안에 동작 감지 센서가 내장돼 있어 염주를 돌릴 때마다 그 횟수가 그대로 측정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기록됩니다. 덕분에 신자들은 염주를 돌리는 횟수를 일일이 세지 않고도 기도와 명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앞으로 스마트 염주에 모바일 결제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추가적으로 탑재해 나갈 예정입니다. 불교의 중요한 수행법 가운데 하나인 108배와 스마트 기술의 조합도 눈길을 끕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108배 어플리케이션.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절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죽비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재생되는 것은 물론 절 횟수도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108배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기록돼 매일 변화하는 수행 시간을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천수경, 금강경과 같은 여러 불교 경전이 담긴 어플리케이션도 불자들의 신행 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경전을 보고 들을 수 있어 보다 더 효율적인 신행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현실이 된 스마트 신행 시대. 새로운 기술과 불교 수행의 결합이 불자들의 신행 생활의 질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서해 5도, 특히 백령도와 대청도 일대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지질 명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환경부와 인천시가 이곳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면서 환경 보존은 물론 관광 활성화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성용 기자입니다. 거친 파도가 10억 년 모래바위를 천혜의 비경으로 빚어낸 모습이 마치 장군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는 모습 같다 해서 두무진이라고 부릅니다.
명승파로 백령도 두무지는 조선조 광해군이 늙은 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칭송할 정도로 서해의 해금강으로 손꼽힙니다. 지구의 속얘기를 고스란히 담은 진천리 현무암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 소총도 분바위. 이 분바위는 우리나라에서 대리석으로서 굉장히 희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었고 또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국가지질공원에서 요구하는 조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곳입니다. 한국의 사하라 사막 옥죽동 해안사구와 100m의 하얀 규암절벽 서풍바지, 천혜의 천연비행장 사곳해변까지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는 우리 눈길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지층의 모양이 한 자리에서 명확하게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는 10곳의 지질 명소들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물범과 저어새, 다양한 역사 문화까지 어우러지면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보고입니다. 환경부와 인천시는 이곳 지질 명소들을 국가지질공원 인증 후보지로 선정한 데 이어 후속 작업을 거쳐 빠르면 다음 달쯤 정식 인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반드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아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질과 생태, 문화적 우수성과 빼어난 해양경관을 감안하면 국가지질공원 인증은 물론 유네스코의 세계 지질공원 인증까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70년 남북 갈등에 서해 최북단에 숨겨져 있던 서해 5도, 이제 분단의 아픔을 딛고 남북 화해와 생명치유의 생태계 보고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문화재청은 조선시대 왕실의 안녕을 빌었던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속초 신흥사는 신라 진덕여왕 6년인 652년 자장율사가 향성사란 이름으로 창건했고 1642년 화재로 사라진 사찰을 2년 뒤 월레터에서 약 4km 떨어진 곳에 신흥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운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흥사 극락보전은 지금까지 4차례 보수공사 기록 연혁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 기록을 갖고 있는 등 건물의 역사가 잘 남아있는 유물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책은 실종되고 참신한 인물은 보이지 않아 유권자들의 무관심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네거티브 공방만 난무해 국민들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 거리. 선거 현수막이 어지럽게 나붙고 유세 소리가 요란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이름을 알리려는 후보. 외면하는 유권자들의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납니다.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플랜카드로 이렇게 많이 붙여져 있곤 하지만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아가지고 솔직히 누가 누군지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를 위해서 좀 뭘 해줄 수 있는가가 제일 궁금한 사항인데 그거는 거의 다 뭐 없다고 보고 또 저희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 등록한 후보는 9,317명. 어떤 인물인지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은 뭔지에 관심이 부족한 유례없는 깜깜이 선거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정책 선거가 아니라 정치 선거, 네거티브 선거, 이슈 선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고 정치 공학적으로 보는 선거, 이런 것이 일종의 정치 선거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가 역대 최악의 무관심 선거로 기록될 우려가 높은 것은 투표일 전날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 국민과 언론에 눈과 귀가 쏠린 탓이 큽니다. 또 두 전직 대통령 구속 등에 따른 보수 정치 세력의 붕괴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도가 한반도 평화 분위기와 겹친 것도 여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작 주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이슈와 정책, 공약들이 선거 캠페인에서 철저히 외면받으면서 지방선거 고유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란 가치는 퇴색했습니다. 중앙의 그 지방 정치가 예속되는 거는 정당이 매개 역할을 해서 그렇거든요. 정당이 중앙에서 지방의 자율적인 정치 영역을 존중하거나
또 별도로 간주하지 않고 정치적인 그 네트워크의 말단으로 침투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정당 지도부와 주요 관심 지역 후보들이 네거티브 선거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몰아가는 것도 지방선거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전쟁 공포를 평화로 바꾸고 반칙과 특권을 공정과 평등으로 바꾸는 선거입니다. 보수 정권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보던 장면들이 시민들의 일상이 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민심이 과연 가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그런 가짜 여론하고 같은지 민심을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지방선거가 지역 단위의 일꾼을 뽑는 선거란 점은 변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중앙정치의 거대 담론이나 네거티브 공방 속에서도 유권자들의 관심이 인물과 정책으로 향해야 할 이유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국보 제285호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주변 발굴 조사에서 척추 동물의 발자국 화석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18개 발자국 화석은 1억 년 전 사족 보행 척추 동물이 남긴 걸로 추정되는데 지금껏 국내에서 발견된 공룡이나 포유 동물의 발자국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라고 연구소는 전했습니다. 문화재청은 6월 경복궁, 창경궁 야간 특별 관람 예매를 오는 8일 오후 2시에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야간 특별 관람은 오는 17일부터 30일 저녁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되고 이일 최대 관람 인원은 경복궁 4,500명, 창경궁 3,500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남북체육회담 등 우선적인 의제가 처리된 뒤 문화재와 학술, 문학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도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특히 현재 결의말 큰사전 공동편찬 사업과 관련해 실무 담당자 선에서 북측과 일부 연락을 주고받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만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63번째 현충일 추념식은 서울 현충원이 아닌 대전 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999년 이후 19년 만인데요. 대전 현충원에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는 물론 의사상자와 독도 의용수비대, 순직 소방공무원 묘역까지 조성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최근 순직하신 분들 대다수가 안장돼 있는 건데요. 지금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대전 현충원에서 추념식을 열게 됐다는 국가보훈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애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넋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습니다. 호국 정신 그 자체인 불교계도 현충원 등을 찾아 호국의 일념으로 살다 순직한 군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행복이 온전히 우리만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님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네, 6월 6일 수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